네, 반갑습니다. 주식 스터디입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요, 한미반도체 다음 HBM 대장주 이 기업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만한 종목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도움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빠져나가는 외국 자본 잡아라. 중국 글로벌 CEO들을 거의 한 80여 분을 모셔가지고 세일즈의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에서 정말 해외 CEO들 많이 모았는데 AMD의 리사수도 왔더라고요. 리사수는 그 대만인인데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분쟁 이런 것들이 산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애플 팀쿡 포함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많은 CEO까지도 많이 모셨다, 많이 데려왔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국의 고무적인 모습들이라고 보여지고요. 높은 수준의 개방하고 시장을 존중하겠다라는 의지를 계속 표출하면서 많은 기업들, 많은 투자자들 중국으로 들어와라 이런 내용들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틀간 일정으로 진행을 했고요. 팀쿡 애플 CEO 비롯해서 아람코, 나세르 현재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랑 상당히 좀 친화적인 관계, 최근에 이제 그 외교적인 친밀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미국의 엑소모빌, 독일의 메르세이디스 벤츠, 그리고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 같은 AMD 리사수도 왔다라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고, SK하이닉스 우리나라에서는 광노정 대표이사가 참여했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상무부에 따르면요, 외국인 직접 투자 비율이 전년 동기에서 무려 20%나 감소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년비 대비해서 이제 8%, 연간 대비했을 때도 8%. 지금 월로 봤을 때 이제 단기적인 1, 2월, 2개월을 봤을 때 그런 감소세가 상당히 가파르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가면은 올해 연간 비율도 이미 전년비 8% 감소된 물량에서도 20%가 더 감소되는 정말 상당히 심각한 감소 사이클이라 볼 수 있는데, 세계 공장으로 자리 잡게 된 이유가 외국인 투자 덕분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더 들어오지 않는다면 미국의 성장률은 5%밖에 나오지 않고 그것도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에서 SK 사장을 만나가지고 장관이 만나가지고 직접 만나서 SK하이닉스를 칭송해주고 높여줬는데요. SK하이닉스를 띄워줬습니다. 그리고 관영 매체에서도 SK하이닉스 정말 값싼 반도체들 세계적인 기술력으로 잘 이렇게 그 물량들을 생산해내고 개발해내고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를 올려주고 앞으로 중국과 SK하이닉스, 현재 SK하이닉스가 중국에 공장 3곳을 가지고 있죠.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중국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미국에서 계속해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인텔, AMD,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 고사양 반도체 중국으로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랬더니 중국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듯이 마치 오히려 내가 너네를 먼저 퇴출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텔이나 AMD는 아직 중국에 대한 비중이 높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중국 입장에서도 좀 할 말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네 거 물량을 사와주는 건데 그럼 고객사를 무시해버리니까 중국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중국은 뭘 잘합니까? 카피를 잘합니다. 그 선진 기술이 중국이 발전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는 좀 상당히 풀어줘요.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지 않는 그런 약간의 모럴 해줄들도 좀 인정을 해주는, 그러니까 그거를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쨌든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은 중국이 그런 부분에서 앞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걸 빨리 따라잡고 카피해내고 그런 기술력이 좋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오히려 미국 반도체를 퇴출시키겠다. 그리고 자국 반도체를 살리려는 모습들, 그리고 미국 무역 분쟁 속에서 결국 반도체 패권을 가져오면서 중국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꾸미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또 투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투자 들어와라. 우리 많이 지원해주고 우리 성장률 크고 너네 수익 잘 나게 해줄게. 이렇게 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더 먹을 것들이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우리나라 뭐가 앞두고 있죠?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역별로 여러 가지 후보들, 여러 가지 정당들에서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는 공약이라고 한다면 반도체 메가시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할 거 없이 모두 다 합의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이나 이런 반도체 벨트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드라이브 거는 산업에 투자해야지 돈을 버는 겁니다. 정부가 드라이브만 걸어주면 적자 산업이 흑자되는 거고요. 흑자 산업은 더 위로 갈 수 있는 거고요. 또 수출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 반도체도 있지만 최근에는 방산 같은 산업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정말 다 죽어갔었던 조선과 해운도 정말 파산 직전에 우리나라 그 뭐 공사들에서 공기업들에서 인수를 해주면서 살아남은 거죠. 산업은행에 산업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결국 살려주면 간다라는 겁니다. 살려주면 가고 정부가 드라이브 걸어주는 산업에 투자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23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용인에 51층 건물을 짓도록 특례를 확대해주겠다. 그리고 국대 45호 호선 용인 그 반도체 클러스터 시티로 가는 그 국도를 8차선 도로로 확장을 해가지고 국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속도로를 가는 것처럼 편하게 물류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막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도로 지원도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어떤 그 수원의 영통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에 있었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 있었기 때문에 부산도 발전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이런 SOC 사회간접자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렇게 투자를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반도체 고등학교도 50억 지원해주겠다라고 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건 총 600조 원 예산입니다. 그것도 500조 원이 용인에 꽂혀요. 용인에 이번에 반도체 클러스터 시티 제일 크게 짓는 게 SK하이닉스입니다. 결국에 SK하이닉스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별법까지 포함해서 법안부터 인프라부터 미래성장 동력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반도체는 AI 추론칩 영역도 성장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뭐 성장이 꺾였다고 할 수 있지만 AI에서 범용 인공지능이 AGI로 넘어간다라는 것이고 인풋을 주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센서들을 통해서 인풋들을 만들어내서 그 인풋들로 사람의 판단보다 더 정확한 결과물들을 제시하고 창조하고 창의롭게 어떤 그런 해결책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커질 수 있고요. 21만 닉스, SK하이닉스가 아무래도 HBM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협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점유율을 90% 가지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성장성이 AI 반도체 성장성에 따라서 더 길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 포인트, 스페셜티 디램 매출 향상을 하고 있고 HBM의 그런 물량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추가적으로 중국에 대한 지원 들어오죠. 한국에 대한 지원 들어오죠. 이런 세세한 그런 장비들에 대한 이슈들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은 정부가 들어와 준다라는 게 저는 더 큰 호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 보면 좋겠죠. 여러분들 그동안 잘 모르셨을 만한 종목 두 종목 준비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HBM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을 해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많이 밀어주는 산업입니다. 그 HBM을 특화해서 더더욱이나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요. 올스테크놀로지는 국내 유일 기술로 이익의 14배가 증가됐다는 소식도 최근에 전하기도 했었죠.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에 따라서 R&D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HBM 반도체 설계 제조 기술이 추가됐다라는 것입니다. AI에 주로 활용되는 메모리 반도체가 HBM이에요. 말 그대로 고대역폭 메모리들을 만들어줘야지만이 방금 8차선 고속도로 늘렸듯이 기존의 데이터 물량으로 도로는 힘들다라는 거고 8차선, 16차선 늘려주는 게 바로 HBM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수직 적층을 해주는 거거든요. 결국 HBM이라는 게 메모리 반도체를 위로 여러 개 쌓는 거예요. 사실 그 기술에 대해서 가장 핵심 기업이라고 하면은
오로스 테크놀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오버레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국산화시킨 그런 장본인이에요. 근데 그동안 주목을 많이 못 받았었죠. 이런 수직 계측에 대한 내용들이 확실해져야지만이 결국 이 오버레이 계측이 돼야지만이 수직 그 접합에 대해서 HBM을 만들 때 대해서 오류가 안 나는 것인데 그동안은 어떤 다른 공정에만 좀 너무 부각이 되어 있었고 이런 수직 적층 기존에 또 전공정에서도 썼던 것들 그런 부분이 후공정으로 많이 넘어와주고 있어서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기술도 발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시장에서는 많이 부각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의 SK하이닉스를 지금 제가 오늘 많이 언급을 드렸는데 SK하이닉스의 양 매출률로 따지면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매출은 거의 다 SK하이닉스였어요. 100% 편중인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엔 삼성 HBM 라인에 들어가게 됐고요. 중국의 창신 메모리까지 가져오고 있어요. 창신 메모리의 성장이 최근에 굉장히 가파릅니다. 조금 있으면 상장도 앞두고 있어요. 한 20조 원 가치 나옵니다. 우리나라 SK하이닉스의 한 뭐 반 정도 되는, 반의 반 정도 되려나요? SK하이닉스가 한 80조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성장세가 굉장히 빨라요. 상장했을 때 시총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찌됐든 간에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기존의 SK하이닉스만 고객사로 두고 있었는데 삼성이 들어간다라는 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삼성의 HBM 전진기지로 분류되고 있는 천안사업장의 매출을 일부 입고 있다라는 거. 이제 입고기 때문에 앞으로 더 커져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고 오로스 테크놀로지 중국에 대한 매출까지 확인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YC캠이고요. HBM 4세대 5세대죠. 이번에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양산을 하는 그 물량인데 이게 마이크론도 들어오고 삼성전자 다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에 쓰이는 코팅 소재를 바로 이제 와이스캠이 이제 또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양산 평가 받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와이스캠이 개발한 기술이 이제 스피논 하드마스크라는 기술인데 반도체 하드마스크 재료로 쓰이는 그 기술입니다. 포토레지스트 공정에서 하부에 적용되는 막질이에요. 그래서 후속 액침 공정, HBM을 구현할 때 쓰이는 차세대 소재 공정을 우리나라 최초로 국산화 성공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까지 이제 납품에 대한 소식들이 들리고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램에서 직접 연결하는 그리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규 설부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들. 그러면 이제 완공이 되고 숫자가 찍히고 수주가 나오고 계약이 나올 때 매출 찍히고 수익으로 찍힐 때 계속해서 호재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겠다. YC캠까지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16단 공정 이번에 이제 6세대를 준비하고 있죠. HBM4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가 이제 16단으로 쌓이는 게 HBM4예요. SK하이닉스가 이거를 세계 최초로 또 공개를 했고 또 TSV 공정에 국산화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가지고 있는 YC캠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어요. 아직 HBM4도 역시나 양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부각을 많이 받을 시에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차트 마지막 차트만 보고 마무리 지을 건데요. 주봉 보시면 상장 이후에 엄청난 기대감 갖고 상장했지만 실적으로 제대로 준비하지도 못하고 하면서 기대감 많이 꺾였고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상승 거래량들이 들어오면서 매집 거래량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저점 올리고 이제 막 개화돼서 폭발적인 이제 어느 정도 흐름들이 나와주고는 있어요. 물론 이제 한미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을 보셔도 좋겠지만은 비교적 부각받고 있지 않고 사실상 적층에 대한 그 HBM의 핵심은 적층인데 적침에 대해서 오버레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국의 창신 메모리까지 현재 매출이 확보됐다라는 내용들을 앞으로 좀 보시면서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조금 더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은 이제 YC캠 TSV 공정에 따라서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는 주가가 하락세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여러분들 접근하셔라 이런 것보다도요. 주봉으로 보셨을 때 바닥권에서 이미 한 번 더 사이클을 보여줬어요. 최소한 1파동 정도는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바닥은 다졌다. 이제 적정 주가까지 왔다. 근데 이 내용들 앞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시티 2028년까지 계속해서 부각받을 만한
만한 재료이기 때문에 HBM4 공정, 16단 공정에서도 부각을 받았고 그런 스토리들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YSK입니다. 그러면 이게 눌림목이 마무리가 되면은 다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식 스터디는 제가 매일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링크로 넘어오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닥권에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기 링크로 입장하시면 100%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고 지금처럼 바닥권에서 혹은 눌림목에서 크게 상승할 수 있고 트렌드 있는 정보로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제가 이거 수익 엄청 잘 나오죠. 오랜 기간 운영해온 방입니다. 이렇게 저평가 우량주로 크게 수익 낼 종목들 100%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 스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